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대면 수업을 통해서 또 수업이 진행됐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제2장 청소년 복지의 개념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의 이 개념은 청소년은 에럴렌스, 그다음에 뭐 영, 그다음에 어떤 틸렌스, 그다음에 펄슨 뭐 이렇게 이제 청소년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에럴렌스라는 것은 이 청소년의 그 이 신체적 성장과 성숙, 이 성숙에 초점을 맞춘 이 사춘기에 대한 접근으로 사용되는 용어라고 하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 사회적인 개념의 청소년을 표현할 때 사회적인 개념의 어떤 청소년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다양하게 이제 이런 개념을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또 연령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다르게 이제 또 부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우리가 청소년의 개념을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 그러면 자,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연령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하면 세계적으로 이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연령으로 사용하는 하기 때문에 이 국가별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자, 국가 내의 청소년 관련 이 법에 따라서 또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우리가 살펴보면 유엔에서 정한 연령은 15에서 24세를 우리가 이제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엔에서 이제 정한 그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WHO라고 해서 이제 세계보건기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10에서 24세를 우리가 또 청소년 연령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연방 청소년 정책 조정에 관한 이 법률에 의해서는 이제 2008년에 이제 정해졌는데 여기에서는 28세 이하를 여기에서는 이제 청소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거 어때요? 거의 24세, 뭐 24세 정도가 되죠. 그런데 자, 영국의 아동 및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이제 18세 미만, 이 18세 미만을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표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이 청소년 기본법, 즉 일반법상과 이제 특별법상으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또 살펴보면 일반법상에는 청소년 기본법서부터 소년법이 있고 특별법상에서는 청소년 보호법과 이제 근로기준법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고요. 자, 여기는 이제 조항과 뭐 연령 규정 내용, 적용 기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이 기본법에서는 자, 9세에서 24세까지를 이제 청소년의 이 범주에 넣어서 청소년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어떤 이런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 법률을 위반한 행동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이제 것이 이제 또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민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19세 미만을 이제 청소년이라고 한다. 그래서 19세 성년이 되는 거를 통해서 이제 법무부에서는 이제 19세를 이제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모든 이제 민법에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형법에서는 자, 24세 미만인데 자, 14세부터 죄를 지었을 때 이제 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14세가 되지 아니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법무부에서 이제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촉법소년이라고 이제 하고 있잖아요. 촉법소년. 그래서 14세 벌을 지었지만 14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만이기 때문에 그 행위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벌을 해야 되지만 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그 법무부에서 이 연령을 낮추겠다 하는데 또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범법자를 만든다라는 그런 또 의견들이 또 강하게 대두돼서 이것들을 12세 뭐 이런 세 낮추기로 했었는데 그걸 낮추지 못하고 현재까지는 하여튼간에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벌을 지어도 처벌하지 않는 이런 형법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또 소년법에서는 자 19세 미만 이 19세 미만자를 이제 소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4세 이상,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4세 이상, 그러니까 14세 미만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법을 이제 지어도 여기는 처벌을 받지 않지만 14세 이상에서 19세 그 미만, 19세 미만, 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특별법상 이 청소년 보호법에서 자, 만 19세 미만, 만 19세 이 미만을 이 청소년이라 함은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여기서 단이 있습니다. 단. 뭐냐면 당해년도 1월 1일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라고 해서 이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청소년 보호법 관련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법을 만든다든지 어떤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이제 청소년 연령은 19세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연도 1월 1일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식품위생법에서 보면 자, 청소년 보호법을 기준으로 해서 청소년의 어떤 그런 유해업소라든지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유흥적계급이라든지 고용금지,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소는 이제 출입금지하는, 그래서 여기는 상동이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에도 만 19세 미만이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그 유흥적계급업에 이제 고용을 한다든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출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금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 이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근로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도덕상이나 보건상 유해, 그 다음에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이제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노동부에서 이제 이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 이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연령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법 적용에서도 좀 여러 가지 그 애매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은 그런 좀 문제점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통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적용하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또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또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청소년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하향이라고 하죠. 낮추고 하향하고 그다음에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로 낮추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14세 미만으로 해서 이제 이 벌을 졌지만 죄를 졌지만 여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촉법소년이라고 하잖아요. 요거를 13세 미만으로 낮추라고 했지만 실적으로 이거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왜 그랬느냐, 청소년의 여러 가지 어떤 낮추려고 하는 것은 청소년의 어떤 조숙화 그리고 대학이나 사회 진출 연령이 낮아지는 데에 따른 어떤 그런 사회적 경제적 참여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낮추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18세 미만에서 근데 18세 이제 13세 미만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지만 이런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우리가 이것을 조정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이제 지금 되어가고 있죠. 자, 다음에는 자, 청소년 복지의 이제 개념입니다. 청소년 복지의 개념. 자, 청소년 복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복지의 한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사회복지는 우리가 이제 영어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소셜 웰퍼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웰퍼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보면 여기서 보면 어떤 것이냐면 안녕, 그다음에 행복, 안녕과 행복, 이러한 의미와 도움이 필요한 이러한 어떤 의미로 이제 웰퍼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어떤 행복과 안녕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제 복지가 제공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 구성원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실천적 활동이 이제 사회복지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사회복지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행복을 추구하고는 우리가 실천적 활동이라고 정의할 때 이러한 청소년 복지, 이 청소년 복지는
청소년의 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실천적 활동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적 청소년 복지는 청소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실천적 활동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 복지는 1970년에 들어서 이제 사회복지사업, 이 사회복지사업법이 이제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법제적 기반, 이 법제적 사회복지에 대한 이 법제적 기반을 이제 가지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청소년 복지에 대한 이 부분은 개념화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970년대에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이제 제정이 됐지만 이 법제적 기반을 가지게 이제 되었지만 실적으로는 이 반면에 청소년 복지에 대한 것은 부분은 어떤 개념화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는 제정이 되었지만 기반을 갖추게 되었지만 청소년 복지에 대한 것은 개념화되지 않은 이러한 시기였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87년에 들어오면서 청소년 육성법이 이제 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이 부분적으로 법으로 이제 규정이 되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이 청소년 복지에 대한 개념은 명확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 청소년 복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사회법이 이제 제정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 보면 17년 그다음에 거의 17년 후에 이제 청소년 육성법이 이제 제정이 되잖아요. 그죠? 사회복지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법으로 규정이 되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청소에 대한 개념은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이 개정이 된 이후에 17년 이후에 청소년 육성법이 제정이 되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어떤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청소년 이 복지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게 된 것은 우리가 이제 한참 후의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 복지는 사회복지 영역과 청소년의 어떤 육성, 이 중간에 위치하면서 그 개념의 정의가 이제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아동복지와 혼용되면서 청소년 복지사업, 청소년 복지 정책은 아동복지 연장선으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지금 간주되어 있어서 아동 관련 법이나 제도에 의존해서 제공되어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복지 정책 사업은 아동복지 연장선으로 간주가 돼서 아동 관련 법이나 제도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제공되어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청소년은 어떻습니까? 아동과는 다르게 다른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청소년 기만의 어떤 특성을 어떤 면에서 보면 지닌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왔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사춘기의 시작이 저연령화되고 그다음에 교육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가정을 떠나 경제적 자립을 하는 이 독립적 시기가 지연되고 결혼 연령이 늦춰지는 등 청소년기가 확장되면서 청소년기, 아동기와 이제 확연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와 여러 가지 어떤 사춘기 이런 시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가정을 떠나서 경제적 자립을 하는 독립적인 시기 이런 것들이 지연이 되고 결혼 연령이 늦춰지고 그다음에 청소년기가 확장되면서 이제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확연히 이제 구분될 필요가 이제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청소년기는 아동기보다는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사회와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시기다. 그러니까는 청소년기는 아동기보다는 적극적이지만 뭘 준비해요? 사회적,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사회와 경제적 자립
사회와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시기다. 그래서 이 시기에 발달 욕구나 필요로 하는 이 사회적 서비스도 아동과는 차이가 어떤 면에서는 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동과 청소년은 복지 차원에 있어서도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아동과 청소년은 복지 차원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자, 청소년은 어떻게 돼요? 자, 아동과 다르게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청소년은 아동과 다르게, 아동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 아동은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 그 자체를 우리가 보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청소년은 더 아동보다는 발달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세상에 대해 이해하고 그 다음에 경험하기 때문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복지적 실천 방법을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동은 실질적으로 보면 가족을 기반으로 가족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면에서는 이 아동은 이 아동은 사회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아동은 보호에 초점을 두는 어떤 보호와 그다음에 청소년은 보호와 참여에 초점을 두는 이런 어떤 사회적 지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는 아동은 보호, 그다음에 청소년은 보호와 참여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복지적인 차이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반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청소년은 아동기의 어떤 연장선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어떤 그 독립된 인격체로 어떤 살아가기 위한, 그러니까 사회적 이런 어떤 그 참여 기회가 확장되면서 그런 어떤 독립된 인격체로 살아가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준비 기간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는 후기 청소년에게 직면하게 된 어떤 생애 주기에서 경제적, 사회적 자립에 중점을 둔 이 복지적인 차원이 실천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주체 활동에서는 아동은 적응이지만 청소년은 자립이다. 서비스에도 어떻게 하면 이 아동은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청소년은 이 그 서비스 주체에 어떤 자립을 해 나갈 수 있는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복지 역량적 관점에서는 이제는 발달가부 이슈라고 우리가 본다면 발달가부 이슈 및 개발이다. 그러니까 발달 개발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를 통해서 더 어떤 면에서는 이것들을 개발하고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청소년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이 있겠지만 그 청소년기에는 여러 가지 또 아동기와는 다르게 어떤 접근하는 방법이나 또 아동보다 확장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험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그 시기가 우리가 이제 청소년의 시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청소년 복지의 영역에서 이 청소년기에는 자, 발달 그 특성상 어떤 면에서 보면 정서적으로 어떻게 돼요? 정서적으로는 이 정서적으로 보면 청소년기는 정서적으로 보면 어떤 불안해요. 아직은 불안해. 불안하고 그다음에 어떤 부모, 그다음에 성인으로부터 독립성을 추구를 해요. 정서적으로는 불안하지만 그러나 부모와 성인으로부터는 어떻게 돼요? 독립성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어떤 그런 가치관, 이런 기존의 어떤 가치관을 재구성하는 시기다. 기존의 가치관을 재구성하는 시기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 행동이 나타나기 쉬운 시기다. 그러니까 청소년기는 문제가 나타나는 시기에 맞다. 왜? 이거는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1은 뭐 2다 그러면 왜 꼭 그것이 2가 돼야 되느냐?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4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어떤 가치관이 재독립되는 시기다. 우리가 그래서 하는 1 플러스 1은 2다 라는 것은 이제 아동기에 때는 그렇게 보지만 청소년기는 이제 어떤 그런 가치관들이 이제 형성되는 시기잖아요. 재구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생각적인 거, 왜 그렇게 돼야 되지? 이렇게 되면 안 되나? 뭐 이런 어떤 요구들이 이제 일어나는 시기가 이런 어떤 그 청소년의 시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 행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것이냐면
어쩌면 심리적으로 어떻게 돼요? 안정되지 못하는 어떤 위축이 있다는 거죠. 청소년기는 여러 가지 어떤 신체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것 같지만 정서적, 심리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많이 어떠들은 심적으로는 위축되는 이런 현상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신체에 어떤 증상이 있고, 그 다음에 우울이 있고, 그 다음에 불안, 이런 등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신체적인 해를 주거나, 그 다음에 사회 어떤 규범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회 규범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비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공격적 행동, 이런 것 같은 어떤 외연화된 어떤 문제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행, 그 다음에 공격적 행동, 이런 것 같은 외현화 문제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와 더불어서 경험하는 어떤 사회, 문화적, 환경적 이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느끼게 되는 갈등과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이제 한번 학자들의 어떤 정의사항을 다 우리가 일일이 우리가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한편 우리가 요약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기는 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 정체 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그죠? 뚜렷하지 않는 가도기적 상태다. 가도기적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기는 어떻게 돼요? 자, 기성세대에 대해 반항하기도 하고 스스로 심한 좌절감을 맛보기도 한다.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자기는 신체적으로 많이 성장한 것 같은데 부딪혀보면 기성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에 반항을 하지만 실적으로 보면, 겪어보면 좌절감을 느낀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영역, 경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좌절감을 맛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요? 여기에서는 사회에서의 어떤 자기 위치, 그리고 역할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어떻게 돼요? 소외감을 어떤 면에서는 갖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겪는 이 갈등과 문제점들은 여기에서 기성세대에 반항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그것으로 인해서 또 좌절감을 맛보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자기 위치와 역할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소외감을 갖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청소년기에는 이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이 저항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급격한 사회 변화와 물질 문명, 그리고 개인주의적,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회 구조의 발달로 인해서 전통적인 인간관계의 어떤 그런 질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부모에 대한 태도마다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어떤 사회의 어떤 급격한 사회 변화, 물질 문명, 여러 가지 어떤 개인주의의 변화, 전통적인 어떤 그런 인간관계의 질서가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태도가 달라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 청소년기는 이 규범의 갈등을 시달리고 있다. 규범의 갈등. 자, 규범의 갈등이 심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아노미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노미 현상이 나타나는, 이게 빠지기 쉽다는 거죠. 이런 거죠. 자,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규범이라는 것은 행동의 지침. 규범이라는 것은 이 행동의 지침이에요. 행동의 지침. 이건데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거나, 그리고 자주 바뀌어서 일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연히 어떻게 돼요? 무규범. 이 무규범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범을 지키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소속감을 잃게 되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다 그러면, 그래서 이 소속감을 잃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능력해지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관심을 집중하기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규범의 갈등으로 인해서 시달리는 게 맞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면에서는 자주 바뀌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규범이나 지침은 어떤 면에서는 바뀌지 않아야 되고, 바뀌게 되면 바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정한 어떤 그런 소속의 어떤 그런
그 동료 단체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동의를 거쳐서 이런 것들이 바뀌어가야 되고 그것은 또 지켜가야 되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이제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청소년기는 진취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이지 못하고 이기적 그리고 의존적인 경향이 나타난다는다. 그래서 요 시기의 청소년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의 지나친 보호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의 어떤 그런 암기 유지의 틀에 박혀서 교육과 사회 구조 등에도 어떻게 돼요? 상당한 원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인생을 쉽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부딪혀가지고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좌절감을 맛비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조금을 지나게 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상황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그 사회의 틀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제 학교 밖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점하면서 이게 이제 다양한 요소들로 이런 것들이 또 접목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청소년 시기는 어떤 면에서는 이 진취적인 능동적이 못하기 때문에 아주 이기적이고 의존적인 경향으로 인해서 좌절감을 맛보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틀에 박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고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청소년의 욕구 수준이 어떠면은 욕구 수준이 상승될 수 있다. 그러니까 청소년은 이 대중매체의 발달 그리고 소비문화의 발달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능력 이상의 꿈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 이룰 수 없는 욕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쉽게 좌절을 맛보게 되고 이 좌절감은 때로 어떻게 돼요? 무방향적 행동. 무방향적 행동과 이제 극단주의 빠지게 된다. 이 극단주의에 빠지게 되면 뭐가 돼요? 이제 뭐 자살하게 되고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이러지 못할 때가 이제 청소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잘 극복해야지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려운 문제들이 또 이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청소년이 겪는 갈등과 문제점들을 이제 이 여러 가지 어떤 갈등과 이제 문제점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다시 살펴본다 그러면 자, 청소년들은 자신의 어떤 청소년기의 발달갑을 이런 성취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경험하게 되는 이 갈등과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순조롭게 해결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사리 판단을 잘못해서 어떻게 돼요? 비행을 저지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행동을 저지르려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어떤 문제 해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해결하지 못할 때 그리고 잘못 사리 판단을 해서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극단적인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비행을 저지르게 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 시기에 상당히 많은 어떤 여러 가지 뭐 따돌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살을 하게 되고 또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폭행을 하고 막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요소들이 이 청소년 시기에 이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그들 자신만의 어떻게 돼요? 이 독특한 문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외적 행동과 이 내적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실적으로 이제 노력하면서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지요. 그런 것들을 말로는 우리가 이제 쉬운 것 같지만 이 독특한 문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기도 하고 충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외적 행동과 내적 행동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하고자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겪는 갈등과 문제점들은 실적으로 이 청소년들은 어떤 신체적이고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 모든 면에서 과도기적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 그들 스스로의 해결책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그죠? 자칫 어때요?
잘못된 방향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어떤 신체, 정서적 모든 면에 이런 면에 있어서 실적으로 보면 해결책이 체계적이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잘못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따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 발달에 따른 이 문제에 대한 부모, 교사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청소년기는 어떤 면에서는 이 가정과 학교와 그다음에 또 어떤 면은 사회 이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항상 있잖아요. 사회에서 지역사회에서 보면 이 지역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청소년들의 어떤 역할을 지역사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역할들이 지역사회에서 많이 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청소년의 어떤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청소년 수련원이라든지 어떤 공부방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청소년들만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다양한 시설들을 또 만들고 그리고 활동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커뮤니티를 조성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뭐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청소년들의 여러 활동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면서 그들에게 또 사기를 높여주고 격려해주고 뭐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문제는 사실 학교와 가정과 학교와 사회 뭐 이런 어떤 그 단체와 연결될 통해서 이루어질 때 청소년들이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의 복지 접근이 이제 그래서 필요하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청소년의 어떤 그런 복지 문제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청소년의 복지 문제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지 문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제 87년 뭐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법에서 사회사회 이제 그 사회복지사업법이 우리가 1970년도에 이제 제정이 됐는데 이후에 18년 이제 후에 87년도에 17년 후에 87년도에 이제 청소년 육성법이 이제 제정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도 제정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복지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청소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청소년의 육성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우리가 다양한 이런 복지적인 측면에서 이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청소년 복지 이제 영역입니다. 이제 영역에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그 가정의 영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정의 영역. 그래서 자, 이 청소년의 가정에 있어서는 모든 인간은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 자라나며 그리고 가정 생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최초로 인간관계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어디게요?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 응? 가정. 그래서 사회의 어떤 기본적이가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바로 세우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실제로 가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정의 어떤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어떤 가정에 또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든지 이러면은 이 가정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가장 맺는 기본적인 공동체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큰 어떤 그런 인간이 태어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기본이 되는 가정에서 바로 우리가 그 청소년의 어떤 그 측면에서 성장해 가는 데서는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어떻게 돼요? 자,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어떤 인간관계를 맺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간 성장의 요람, 인간 성장의 어떤 요람, 그 다음에 문화 가치와 습관을 체득하는 어떤 사회적 활동의 기초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어떻게 돼요? 가정은 사랑과 이해. 그래 가정은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서 보면 가정은 이 사랑, 이해, 그 다음에 애정과 존중,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신뢰와 격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학교, 사회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 이런 어떤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상호 협력하고 혈연적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어떤 사회적 기초가 될 수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사랑과 애정, 그다음에 신뢰와 어떤 면에서는 격려,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존중, 뭐 상호 협력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 생활의 안정은 어떻게 돼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의 인격 형성에 바람직한 이 기초를 마련해 준다. 그래서 청소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우리가 특히 가정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은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다양한 어떤 요소를 미칠 수 있지만, 자, 부모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라든지 교육적 식견, 그다음에 가족 구성원, 부부 관계, 자녀 이해 정도, 교육에 대한 열의, 가정 교육의 방침, 양육 방식, 가정 환경, 가정 분위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청소년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실제로 가정이 어떤 면에서는 건전하게 육성되어야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청소년의 어떤 인격이 어떻게 돼요? 존중되어야 된다는 거죠. 존중되고, 가정에서 청소년의 인격이 존중되고, 그 다음에 신뢰를 받고, 그 다음에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실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자, 가정이 불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불행하면, 자, 청소년은 정서적으로 어떻게 돼요? 정서적으로 문제를 지닌 비행 청소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격은 성인까지 지속되어 일상의 사회생활을 지배하게 된다. 그러니까 가정이 불행하게 되면 청소년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이러한 어떤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문제를 지닌 비행 청소년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비행 청소년의 어떤 그런 가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요소가 때문에 우리가 가정이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격, 즉 특히 청소년의 어떤 그런 성격, 이 가정에서의 성격은 언제까지? 성인까지 지속돼서 일상의 어떤 사생활까지의 지배가 된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즉 가정에서 바르게 성장하지 못한 이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 우리가 요소가 있잖아요. 가정의 어떤 부모, 아버지의 어떤 그런 아버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성격이 성격이 난폭해. 그래서 이제 자녀가 아들이 이제 있어서 우리 아버지의 성격을 보니까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나는 그 아버지의 성격 되지 않겠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성격을 닮아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들의 엄마 뭐죠? 엄마를 계속적으로 구탈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자녀는 성장해가면서 딸은 성장해가면서 나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과 결혼 안 한다든지, 그다음에 남자에 대한 어떤 그런 혐오감 뭐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가정의 문제가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가정의 문제는 실적으로 어떤 공동체 사회의 어떤 기본이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고,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가 우리가 늘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가정은 정말 뭐라고 말해도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가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가정. 그래서 이 가정을 우리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가정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가정 문제는 여러 가지 그 가정의 어떤 그런 그 붕괴가 되면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가정의 문제가 되면 비형 청소년이 될 수 있고, 그런 성격은 성인까지 지속되는 이런 엄청난 상황들을 우리가 봤을 때 보면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된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고 또 자녀에게 어떻게 보여지는 그런 부모가 될 것이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런 이제 가정 문제는 전통적인 가족 문제는 전통적인 이 가족 제도의 어떤 붕괴로부터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손 가정, 빈곤 가정, 그다음에 부도덕 가정,
그리고 애정 결핍 가정, 부재 가정, 그다음에 갈등 가정, 뭐 여러 가지 이런 가정 문제는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런 가족의 어떤 그런 붕괴가 통해서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IMF 시대, IMF 때의 어떤 그런 IMF 때 이제 그런 게 하나가 이제 어떤 가족의 어떤 붕괴 현상이 이제 이런 게 이제 일어났었죠. 그래서 가정의 붕괴가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언제 이제 이런 가정의 붕괴라기 뭐 가정의 붕괴라기지만은 이제 코로나 이후 이제 들어서면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또 문제들이 또 이제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IMF가 이제 들어서면서 구제금융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가족의 어떤 그런 붕괴 현상이 일어나서 그것들로 인해서 빈곤 가정이 많이 생기고 부도덕한 가정,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애정의 결핍 가정이 생겼고, 그다음에 부모의 어떤 그런 부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갈등 관계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됐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게 계속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건 계속적으로 부모의 어떤 그런 자녀에서 이게 상속되는 거예요. 상속. 그냥 계속적으로. 응? 상속. 그래서 부의 우리가 상속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난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부는 계속적으로 부한데 이것이 빈곤한 가정은 계속적으로 빈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만이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부익부 빈익부.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또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국가에 따라서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의 대물림, 그 다음에 어떤 가정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갈등의 어떤 대물림, 이런 거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인 이슈화가 되고 문제가 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전통적인 가정 붕괴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갈등 관계가 또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 가정의 이제 가정의 붕괴가 있습니다. 가정의 붕괴로 인해서 가정의 어떤 빈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의 붕괴는 뭐예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가정의 빈곤이 일어났고, 교육기회 상실, 그 다음에 불충분한 영양 공급, 먹질 못하니까 부모가 어떤 면에서는 뭐 열심히 많은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주어진 그런 어떤 직장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노동력을 발휘해서 어떤 그런 월급을 받아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그런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먹질 못하니까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죽어도 불량해요. 불량해. 요즘 보니까는 부모가 뭐 떠나서 이혼을 한다든지 모른다면 이 자녀를 누가 키울까요? 이제 뭐 할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여긴 또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은 뭐냐면 가정의 붕괴는 비행이나 범죄, 그다음에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비행이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붕괴를 막고, 그다음에 가정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되는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가정의 붕괴는 곧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사회 문제는 곧 국가의 문제다. 그래서 요즘 들으면 이제 우리 청소년들도 이제 청소년들에 대한 이제 이런 어떤 복지 문제를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수련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청소년 복지관, 그다음에 어떤 청소년 그런 쉼터, 그다음에 어떤 그런 독서 뭐 공부방 뭐 이런 것들 지금 뭐 많이 만들어서 이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잖아요. 요것이 이제 청소년들이 어떤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을 이제 미연에 막게 한 것도 이제 있고, 또 이제 국가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성인이 돼 나가면 요즘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다양한 이제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하천을 이제 복구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자동차도를 만드든지, 그다음에 도보도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이런 문제가 뭡니까? 다 이런 어떤 국민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성인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것이 곧 뭐 아동뿐만이 아니라 다 사회 문제, 사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사회 이슈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곧 국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다양하게 국민들이 건강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것이 국가가, 사회가 건강하고 국가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가정의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이제 이러한 문제가 되는데, 사회 문제가 되는데, 자녀들로 하여금 가정은 어떻게 돼요? 따뜻한 인간관계의 집합체,
따뜻한 인간관계의 집합지라는 것을 인식시켜서 가정을 소중히 생각하는 이 가풍을 기려야 된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가풍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뭐 가풍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가문 가문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써서 우리가 이제 붙여놓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가정은 이러이러한 가정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가정, 그 부모를 보면 자녀를 볼 수 있고 그 자녀를 보면 곧 부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 가정은 인간관계의 집합체고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관계로 인해서 가정을 소중히 다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가풍을 만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그것은 어른이 되어서 만들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린아이부터 우리 청소년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청년 시기 거치고 그다음에 청장년을 거쳐서 이제 장년이 되는 거잖아. 이런 시기를 거쳐가면서 하나의 어떤 그런 그 가풍을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가정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우리가 이제 성인들도 보면 바깥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이제 가정으로 들어오면 평안함을 느끼잖아요. 쉼이 안식처가 있고. 근데 가정의 어떤 그런 집합체가 여러 가지 어떤 불만스럽고 불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은 돌아오기 쉽지 않는 그런 것들이 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평안함과 행복함을 느낍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정은 지옥이다 라고 느낍니까? 뭐 그렇게 이제 힘들고 어렵다고 보니까 뭐 아이들도 있고 뭐 돌아가면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너스를 떠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의 가정은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때로는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들과 힘들 때도 함께하고 슬플 때 또한 기쁠 때도 함께하는 것이 가정이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다. 그것이 곧 가정의 가풍을 이뤄가는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 즉 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상담 지도라든지 결손 가정을 위한 보완이라든지 보호, 이런 어떤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천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상담도 받아보고, 그리고 만약에 주변에 결손 가정이 있다 그러면 그 결손 가정들을 어떻게 잘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또 보호할 수 있는지, 이런 어떤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역할이다, 우리의 임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하고 청소년 복지를 해가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시각을 좀 다르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소년이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혼자 있다든지 또 시무랗게 간다든지 뭐 어떤 왕따가 당한다든지 그러면 실적으로 보면 본인이 상담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그렇게 된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어떤 그런 상담 지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인원들에 대해서 보호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서비스가 있으니까 그 서비스를 통해서 일어나는 우리 학생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역할을 해나가는 것들도 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청소년은 자립 시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제 시기다. 그렇죠. 청소년은 이제 한참 이제 성장해가는 그러한 어떤 시기잖아요. 그래서 사회를 어떤 면에서는 바라볼 때 다양한 여러 가지 어떤 요소를 가지고 불평불만할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위축될 수도 있고, 어떤 그러한 자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들의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도의 어떤 물질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런 어떤 그 물질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 경제적인 혜택, 그리고 가정의 안정된 이 삶이 보장될 수 있는 이 복지 서비스, 최선의 복지 서비스가 복지 서비스는 제 기본적인 어떤 물질적
이런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이제는 1차로 충족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충족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뭐 최저 생활을 보호한다든지, 그리고 공적 구조제도를 확장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고용계를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장학기금 수혜를 확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청소년에게 경제적인 혜택과 가정의 안정적인 삶이 보장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복지, 이런 복지 서비스가 전개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청소년의 복지는 실은 이제 경제적인 혜택까지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청소년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그런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제공 과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0분간 휴식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강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